자, 재밌는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 두 인물인데요. 일단은 그렇지 않아도 방송에서 유효대 이현주 관종 마케팅으로는 미래 없다 이런 제목의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어요. 망언으로 뜨는? 네, 노이즈 마케팅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말 붙이기도 좀 네, 네. 아까운 그런 인물들인데 최근에 곶감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곶감을 널어놓고 독서하고 있는 모습을 올렸는데 저걸 김정숙 여사가 직접 깎았겠어? 그래서 깎고 있는 사진을 공개를 했더니 동영상 공개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뭐 이죽거리면서 예. 그렇게 할 일이 없냐라든지 등등의 그런 거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말꼬리 잡고 계속 늘어지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의원님께 질문 좀 드려보려고 했어요. 아무리 정치인들이 그 사회적으로 관심 받고 뭐 그런 건 좋지만 그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도 해내는 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그게 이게 이제 적절하지도 않기도 하고 적절한 비유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제가 19대 때 일할 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조중동이 욕을 하잖아요. 언론 그 지면으로. 그럼 엄청 당사자는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빠 있으면 선배들이 조중동이 그렇게 비판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일 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도 똑같은 거죠. 지금 인터넷상의 네티즌들은 다 친문이고 뭐고 정체모를 모바일 세력이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욕먹으면 그거는 진짜 좋은 거야. 이런 그 자기 착각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은 나쁜 식으로 우리는 맞는 거였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이 대통령 영부인이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뭐 무슨 권력자들 재벌들 만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서민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대통령 공격할 게 없으면 영부인을 공격하는 그런 모양이 지금 유여해와 홍준표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분노스러운 거예요. 근데요, 제가 요 꽃감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그 사진에 나온 감수를 세보시면 그게 뭐 몇 개 안 됩니다. 우리 견지에서는. 꼭 그 감 하나를 깎는데 드는 시간이 우리처럼 주부생활 30년 숙달된 조교들은 하나 쫙 까는데 1분밖에 안 걸립니다. 샤샤샥. 김정숙 여사님 손 무지하게 빠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산에 놀러 가시면 직접 음식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음식도 있어요. 딱 자기 수준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감을 안 깎아본 건 유효했다. 전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뭐 전당대회부터 막 신발 벗고 막 노래 부르고 하면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뭐 네, 관심을 받았는데 그쵸. 이분이 이제 그 흔히 말해서 관종 마케팅을 좀 특별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관심 쏟아지고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들 중에서 이렇게 언론에 주목을 받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간땡이가 커져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어떤 컨텐츠가 있고 어떤 준비를 해왔다고 자기가 임종석 실장이 서울시장 나가면 지도 나간대. 이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은 흔히 말해서 관심 종자라고 부르는 이런 분들한테는 관심을 안 주는 게 답인데 언론들이 그것을 계속 부추기면서 이 사람의 비중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지금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저는 진짜 이상한 게 홍준표 대표 수준의 막말을 추미애 대표가 했다면 그냥 아웃입니다. 예, 이제 보호받고 있어요. 언론에서.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 최고위 내에 막말 남매, 예, 홍류 남매. 이게 진짜 이 망언이 점입 가경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곧 그 부메랑이 돼서 본인들께 이미 그렇죠. 부메랑 되지 않았어요? 홍준표 대표는 그 특활비 범벅으로? 지금 유해하고 홍준표하고 둘 중에 누가 더 셀까요? 저는 유여해가 세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누가 세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상황. 최고위원회의에서 유해가 말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홍준표가 제지했답니다. 유해는 권력은 센데 이 상황에서 막말이나 계속 막 던지는 걸로는 세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개념이 무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개념이란 말 정말 잘하셨어요. 네. 합리적으로 두루 살피면서 해야 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상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전 저러는 게 약간 이해가 돼요. 왜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막강인데 영부인까지 막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이게 200일이 됐는데도 돼가는데도 70%를 넘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것도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영부인의 지지율이 더 높고 앞으로 영부인이 어떤 행보로 또 국민들께 기쁨을 줄지 예측 불허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유해 씨 같은 사람들한테 드리고 싶은 충고예요. 전 방송하면서 최소한
이명박근혜랑 싸우면서 같이 싸우는 팟캐스트들에게 단 한 번도 싫은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들어서만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런 논란을 굳이 만들어가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방향성이나 조금 어떤 색깔은 좀 달라도 배려해줄 건 배려해주는, 그러니까 어떤 그 상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넘지 말아야 될 선 같은 거는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자한테 칭찬받으면서 막 뭔가 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랄까 질이랄까 이름을 더 떨어뜨린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이럴 때 우리 남편은 부산 사람인데 뭐라고 하냐면요. 시끄럽다고만 이렇게 합니다. 유여에 대해서. 홍준표도 마찬가지예요. 페이북에다 쓴 글인데,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서민들이 살기가 더욱 팍팍해져가는 마당에 미치겠다, 진짜.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지들은 더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러면 뜻을 모르시는 걸 거야. 그냥 던지시는 걸 거야.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된 자본주의 경제정책을 했던 분들이신데, 자 어쨌든 간에 그런 마당에 말춤이나 추면서 축제를 즐기는 저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춤은 이제, 홍준표 대표도 쳤어요. 대선 때. 그러니까 그때는 안 어려웠나?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아세안 거기 갔을 때 교민들하고 행사 같은 데서 싸이의 그 음악이 나오면서 이렇게 같이 호응해준 그걸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폭발적 인기였기 때문에. 그래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니숙이 화이팅 이거죠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 들어요. 그 모든 것이 싫은 사람들은 뭘 해도 싫을 거예요. 부러워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노벨 평화상 같은 거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싫어서 못 받게 했던 사람들이니까 칭찬 자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이 사람들 입에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말 잘하는 거 맞네. 한마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곧 나올 것 네. 같아요. 안철수가 욕먹는 짓도 똑같습니다. 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다 보니 잘하는 것마저도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결국엔 국민들부터 멀어지는 거거든요. 공감력 떨어지는 사람들.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문재인 잘하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갑툭튀해가지고 안철수든 홍준표든 못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국민들도 내 말이 맞음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반감이 없던 사람들한테 반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을 때는 찍소리 말고 칭찬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게 그렇죠. 사람들 방법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그런 일은 안 생기겠지만 실수하길 기다리십시오. 그냥 5년 내. 조금 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이 홍준표 대표의 막말 이야기 이제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본인이 비공개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 난 품격 없다. 근데 정치는 품격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단독이라고 해가지고.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제 자백을 했네요. 그래도 제1야당 대표인데 품격이 있어야죠. 품격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내세울 만한 일입니까? 정치는 품격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어떤 그런 주장이. 그래서 뭐 한국의 트럼프가 아니라 한국의 두테르테 같아요. 저는 거기 감히 트럼프에다 자기는 비교하고 싶겠지만은 네. 품격을 떨어뜨림으로써 이제 야당에 뭔가 그래도 좀 지지를 보내고 싶은 사람들한테 네. 이제 자꾸 이렇게 정례미가 떨어지게 만들고 있는데 뭘 그걸 잘했다고 그렇게 또 그냥 품격이 있고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 양반은. 오늘 그래서 발언 수위가 두 분 다 세. 예, 그렇게 생겨 먹어서 예. 지금 뭐 품격을 따질 계제가 안 돼요. 품격을 갖추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아예 그러니까 본인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지금. 그래요? 이제 뭐 나한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마라. 예. 근데 집권당 원내대표도 했고 또 뭐 지금 그 제1야당의 대표를 하고 있는데 네. 품격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점자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자유한국당 연일 김병숙 여사에게 견제고 날리는 이유가? 정말 이상하죠. 어허. 이게요. 요새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이보다 쑥이. 여사돌. 이것 때문입니다. 예, 지난달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이하로 떨어졌을 때도 김정숙 여사 지지율은 70%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김정숙 여사 인기가 치솟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예, 그리고 이게 역대에 영부인을 이렇게 때린 경우는 전무했다는 거.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막말남매가 있습니다. 막말남매. 이 홍준표 대표하고 유여의 최고가 서로 또 막말하면 견제하면서. 아니 막말 남녀라고 기분 나빠요. 막말 삼촌 조카. 네, 그래갖고
이게 이제 계기는 뭐냐면 그 김정숙 여사님이 꽃감을 이제 쭉 만드는 거. 감을 깎아서 말린 참 보기 그 사진. 좋던데요? 예, 그게 참 보기 좋았습니까? 보기 좋으니까 견제가 들어온 겁니다. 그거 직접 한 거야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하나의 이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직접 깎으신 감 깎는 모습을. 그랬더니 그거 할 시간에 민생 챙겨라 이렇게 또 한 겁니다. 아, 또 옷 입어도 태도 안 난다 그래서 정명 씨가 공격을 했잖아요. 예, 그분은 수사받고 있습니다. 아, 가만두면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가만히 뒤집어 씌워야지. 예, 김 여사가 필리핀 순방 때 말춤 추셨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았죠. 교민들이 그러니까 너무 좋았는데. 예, 서민들이 살기 힘든데 웬 막말이냐. 이렇게 홍준표 대표가 대표도 쳤어요 말렸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그렇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북한의 핵도발과 미사일 협박이 전 세계를 분노시키고 있는 시점에 외국에 나가 말춤 췄냐 이렇게. 뭐 인상 찌그리고 앉아 있어요. 아니 말이 정유라 탔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적폐청산의 일종의 시그널이었다. 블라디미르 말. 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견제구에도 불구하고 김정숙 여사의 인기는 상한가를 치솟고 있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분노스러운 거예요. 근데요, 제가 요 꽃감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그 사진에 나온 감수를 세 보시면 그게 뭐 몇 개 안 됩니다. 우리 견지에서는. 꼭 그 감 하나를 깎는데 드는 시간이 우리처럼 주부생활 30년 숙달된 조교들은 하나 쫙 까는데 1분밖에 안 걸립니다. 샤샤샥. 김정숙 여사님 손 무지하게 빠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산에 놀러 가시면 직접 음식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음식도 있어요. 딱 자기 수준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감을 안 깎아본 건 유효했다. 전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뭐 전당대회부터 막 신발 벗고 막 노래 부르고 뭐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말꼬리 자꾸 계속 늘어지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의원님께 질문 좀 드려보려고 했어요. 아무리 정치인들이 그 사회적으로 관심 받고 뭐 그런 건 좋지만 그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도 해내는 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그게 이게 이제 적절하지도 않기도 하고 적절한 비유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제가 19대 때 일할 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조중동이 욕을 하잖아요. 언론 그 지면으로. 그럼 엄청 당사장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빠 있으면 선배들이 조중동이 그렇게 비판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일 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도 똑같은 거죠. 지금 인터넷상의 네티즌들은 다 친문이고 뭐고 정체 모를 모바일 세력이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욕먹으면 그거는 진짜 좋은 거야. 이런 그 자기 착각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은 나쁜 식으로 우리는 맞는 거였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뭐 대통령이 대통령 영부인이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뭐 무슨 권력자들 재벌들 만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서민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대통령 공격할 게 없으면 영부인을 공격하는 그런 모양이 지금 유여해와 홍준표가 하면서 그때까지는 네. 그래도 뭐 네, 관심을 받았는데 그쵸. 이분이 이제 그 흔히 말해서 관종 마케팅을 좀 특별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관심 쏟아지고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들 중에서 이렇게 언론에 주목을 받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간땡이가 커져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어떤 컨텐츠가 있고 어떤 준비를 해왔다고 자기가 임종석 실장이 서울시장 나가면 지도 나간대. 이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은 흔히 말해서 관심 종자라고 부르는 이런 분들한테는 관심을 안 주는 게 답인데 언론들이 그것을 계속 부추기면서 이 사람의 비중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지금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저는 진짜 이상한 게 자, 재밌는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 두 인물인데요. 일단은 그렇지 않아도 방송에서 유효대 이현주 관종 마케팅으로는 미래 없다 이런 제목의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어요. 망언으로 뜨는? 네, 노이즈 마케팅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말 붙이기도 좀 네, 네. 아까운 그런 인물들인데 최근에 곶감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곶감을 널어놓고 독서 보이는 모습을 올렸는데 저걸 김정숙 여사가 직접 깎았겠어? 그래서 깎고 있는 사진을 공개를 했더니 동영상 공개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뭐 이죽거리면서 예. 그렇게 할 일이 없냐라든지 등등의 그런 거 있거든요. 사람